자요. 법령이 3번 있죠? 3번. 아, 그리고 여러분요, 야간반은 있죠? 야간반은 문권법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시면 그 라이브로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야간은 물권하고 특별법하고요. 주간반은 민청하고 채권이나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그 법률행위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법률이 되어 있죠? 3번에서요. 우리가 지금 20번까지 했잖아요. 자, 21번부터 이렇게 쭉 보면 21번부터 23번까지가 뭐냐면 법률행위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24번부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채권행위하고요. 물권행위, 즉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잡다한 것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요. 보는 눈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법률 행위요. 이 등기하고 대금을 뭐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봐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 효과라는 말하고 목적이란 말하고 내용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하고 대금이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내용이다. 효과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봐봐요. 이제요. 이 법률행위가 성립이란 말은 계약이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종류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하나는 뭐 단독, 계약, 합동행.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인데요.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성립 요건 이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는 아직요. 특별 성립 요건이 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이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을요. 특별 성립 요건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별 성립 요건은 뭐가 있어요? 먼저는 가족법이에요. 가족법은 다 뭐냐면 요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법은. 그럼 가족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혼인. 혼인은 뭐? 신고, 유언, 그 다음에 이혼, 입양, 파양, 인지 이런 거 다 뭐죠? 다 가족법은 다 요식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관을 작성해요. 법인.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음 있죠? 어음. 어음할 때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요. 어음. 그래서 어음행위할 때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한다? 특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권을 설정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요물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정한 물건을 반드시 줘야 돼요. 질권을 설정. 질권이 뭐죠? 전당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 성립 요건인데, 성립 요건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당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때 당사자는요, 갑하고 을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주체라고 얘기하고요. 목적이 뭐죠? 목적은 내용이죠. 다른 말로 뭐다? 법률 효과죠. 뭐다?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의사 표시죠. 그럼 의사 표시는 뭐가 있다? 청약과 승낙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 났어.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 표시, 승낙의 의사 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죠? 다 갖추었다. 우린 것을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갖추지 않았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불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해. 성립이다. 불성립. 이런 불성립을 뭐라 한다? 불성립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도 불성립이란 말이에요. 불성립하면 이것은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 꽝이니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민법의 시작은 성립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성립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효력 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요건은 뭐가 있다?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여기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특별 효력 요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 토지가 허가할 때 있죠?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돼?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한이 도래해야 되고요. 조건이 성취돼야 되고요. 법정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면 돼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해야죠. 사망. 알죠? 유언자가 사망할 때요. 알죠? 이런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은 뭐가 있다? 일반적은요. 그럼 저기 보면 당사자가 있고요. 뭐가 있죠? 목적이 있고, 목적은 대금하고 등기라고 그랬죠? 여기 의사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차이를 이제 알면 돼요. 여기도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죠. 그럼 여기에 성립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이게 차이는 뭐냐면 이때의 당사자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람이 있느냐만 물어봐요. 누구냐? 그건 안 물어봐요. 사람이 있어? 갑이 있어? 을이 있어? 이것만 묻는다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떡하죠? 여기서 이제 당사자는 갑과 을이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면 여기 와서는 효력에 와서 뭘 묻느냐? 갑이냐 을이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면 갑이나 을이 권리 능력이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사망. 있으면 뭐죠? 있으면 출생. 권리가 있어. 그래서 출생은 엄마예요. 자궁으로부터 아기가 완전히 밖으로 배출돼야 돼. 알겠죠? 그랬을 때 그때부터 권리 능력이에요. 우리가 형법하고 달라. 형법에서의 사람은 언제냐? 진통할 때. 엄마가 애를 낳기 전에 진통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그러니까 진통하고 있는 애를 뱃속에서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필요 없어. 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아기가요, 엄마의 뱃속에서 밖으로 완전히 배출돼야 돼. 그걸 전부 노출설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고요. 그러면 맥박이 멎어야 돼. 그것을 뭐란다? 심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 종기라고. 물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장기를 있죠. 장기 이식하는 법률 있잖아요. 그 장기 이식을 할 때도 내사 판결하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장기 이식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 민법상으로 사망은 뭐다? 그것은 심장이 멎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권리 능력이 있죠? 그럼 이제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적어도 알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것을 술에 만취한 사람들. 알겠죠? 이것은 무효가 돼. 무효.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위 능력을 보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죠?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취소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행위 능력이 있죠? 행위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유효라고 그래요. 유효,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다? 여기 미성년자가 있고요. 미성년자가 있고, 여기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들 보면 피한정은 뭐 한정치산자하고 똑같고 피성년은 금치산자하고 똑같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예전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그냥 뭐냐면 재산법상으로는 모든 법령을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전혀 달라요. 알겠죠? 피한정 후견인은 재산법상으로는 그것은 완전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요. 단지 피한정, 한정후견 심판을 할 때 법원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 그것만 동의를 받고 그 외에는 동의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한정은. 그런데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는 무조건 한정치산자의 재산상 법령에는 무조건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는데 공중의사 책에만 꼭 그런 말이 있어. 기본적으로 보면 피한정하고 피한정은 한정치산자, 피성년은 금치산자하고 똑같다. 여러분 전혀 달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미성년자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법령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은 2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럼 유효해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만약에 10월 1일 날 취소를 했다. 취소. 그럼 언제부터요? 2월 1일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취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취소를 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이것을 말한다.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 그래서 10월 1일 날 취소했는데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요. 2월 1일 현재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이게 여러분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취소 뭐다? 할 수 있는 이제 취소가 아니라고. 알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그냥 취소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법령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취소란 말은 현재는 유효인데 이게 돼야 돼. 취소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려면 현재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유효. 아시겠죠? 그다음에 무효는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3대 원칙이 있어. 무효는 언제부터다? 2월 1일 술이 만취해서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럼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무효는. 그런데 취소는요? 취소는 처음에는 효력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큰 차이예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취소는요? 원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취소는. 근데 여기는 무효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큰 차이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요.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불허가 처분이 돼서 무효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불허가로 무효가 됐는데 그 무효가 일방의 귀책사유, 일방의 잘못으로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무권대리, 즉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139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을 했다. 추인을 해도 그 무효인 것이 뭐가 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을 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추인 그러면 유효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무효인 것은 추인을 해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면요 목적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돼요. 알겠죠? 목적은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된 것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한 것이 적법을 해야 돼요. 적법한 것이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 이걸 안다는 게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이건 뭐가 의미가 있느냐? 확정이 되면 유효예요. 근데 확정이 되는데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무효예요. 확정되고 가능한데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확정하고 가능하고 적법한데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것이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말이 절대로 중요한 말이 아니다. 그냥 엉뚱한 거 암기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봐.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 사회적 타당성은 없지만 법에는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다 이 말이죠. 사회적 타당성은 없어. 그런데 적법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란 말이지.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아무리 적법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라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지만 적법하면 효력이 있다. OX, X라고. 그 말이 중요하다. 이것을 읽는 방법. 그래서 확정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이 가능해야 되고 가능한 것이 적법해야 되고 적법한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일치. 그런데 일치하지 않고 이것이 뭐한다?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 불일치한 경우 이것을 뭐란다? 107조, 108조, 109조. 그래서 이걸 착오라고 그래. 착오,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 이렇게. 알겠죠? 하자가 있다. 110조 사기강박 이렇게. 사기강박 이렇게. 알겠죠? 이 착오하고 사기강박은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요. 통정과 비진은 뭐가 되고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우리 시험이 아닌데 다른 국가고시에는 뭐가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령에는 무효이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이항선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통정 표시는 뭐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확하게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이걸 이제 축소해서 한번 봐. 축소해서 딱 줄여가지고. 줄여서 보면 우리가 성립 요건은 볼 필요가 없어. 효력 요건만 보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효력 요건을 갖추었느냐 못 갖췄느냐. 갖추면 뭐죠? 유효. 갖추면 뭐다면? 무효. 그럼 또는 뭐? 취소 이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물론 취소도 있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자, 그러면 내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효력 요건은 이 전부가 효력 요건이에요. 이 전부가요. 이 전부를 갖추었을 때는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돼. 효력 요건의 전부를 갖추었다 무조건 유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 자, 볼까요? 만약에 제한능력자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통정의 표시다. 그럼 뭐? 무효.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럼 뭐? 무효. 간청 허가가 없다. 그럼 뭐? 무효.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무효.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무효. 다 무효라 된단 말이죠. 무효 아니면 뭐다? 유효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것은 이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는 눈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어. 사기를 당해서. 그럼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뭐를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돼. 자, 두 번째요. 우리가요, 만약에 여기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죠? 가능성이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 유효, 무효? 무효. 자,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으면 유효, 무효? 무효.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적법성, 즉,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통정 허위 표시가 해당돼서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전부가 다 뭐가 되니까? 무효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착오는 성립이에요, 효력이에요? 효력이죠. 효력이란 말이 뭐예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잖아요.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 효력이잖아요. 착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불일치. 그럼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거 보는 눈. 착오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착오는 어디서 나온다? 효력이 나온다. 효력은 뭐다?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다. 그 다음에 성립하기 전에 물건이 멸실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고,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물건이 멸실된 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성립을 기준해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립을 해야지 효력에 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없으면 효력에 관한 것을 절대로 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가 계속 시험에 나오냐면 농지취득 자격증, 이런 농지법 있죠? 농지법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있어야 되는가, 등기를 하러 갈 때 있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농취증이란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농취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알겠죠? 농취증이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언제 있으면 된다? 등기를 할 때 필요한, 등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농취증이다. 농취증.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문제를. 자, 3번 법률행위 했어요. 자, 21번을 봐.
자, 농업취득 자격,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19, 24, 28 세 번이나 나왔죠. 이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농취증은 뭐다? 등기 시 제출 서류이다 이 말이죠.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 이렇게, 그것을 농취증이다 이렇게. 자, 정지 조건부 이런 봐봐. 항상 여러분 여기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뭐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되냐? 잠깐 얘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또 이걸 보려면 이 지금 효력 요건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러니까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의사 표시, 비진위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다음에 여기 우리 민법 총칙 순서예요. 대리권이 있을 것.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알겠죠?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조건하고 기한은 뭐에 관한 것이다? 성립이다, 효력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알겠죠?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여기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아시겠죠?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23번은요. 대리행위에서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대리권이. 잘 봐봐. 이건 지금 뭘 지금 얘기하냐면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은 효력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효력 요건은 뭐가 있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내용 다 있잖아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비진위,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런 것들을 다 효력 요건이라고 하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보면 대리권이 효력이니까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적법성은 뭐죠? 적법성은 일반적 효력 요건, 일반적. 이건 특별이고, 토지거래 허가 이것도 특별 효력 요건. 두 개는 특별 효력 요건이고, 적법성은 뭐다? 일반적 효력 요건이야.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다? 다음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니고, 우리 시험에 나왔죠?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건 뭐가 된다? 적법성이다. 적법성은 어디가 있어? 일반적에 있잖아. 일반적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에서는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불일치한다. 107조 비진위, 108조 통정 허위표시, 109조 착오, 하자가 있다. 110조 사기 강박. 알겠죠? 이것은 일반적이고, 특별은 이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났으니까. 특별은 뭐다? 책 순서로 봐. 책 순서. 민법 총칙. 먼저 대리권이 있고, 무효 취소할 때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조건하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의 동의가 있고. 아시겠죠? 그것을 보시면 된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교환하고 임대차하고 재매매 예약은 채권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하냐면, 잘 봐봐.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계약하면서 여기서 뭐라 준다? 여기서 계약금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계약금을요. 계약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준다? 중도금을 주죠. 그 다음에 뭘 줘요? 잔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격려, 등기를 격려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뭘 한다?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여기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 주는 것을 이것을 뭘 한다? 일부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단계다? 여기서부터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 불이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중도금 날짜부터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잔금이죠. 잔금을 주면서 뭐를 준다?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를 교부하죠. 그래서 등기 서류와 잔금은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이것을 동시 이행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요,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기를 격려하죠. 등기를 격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건의 하자가 발생하죠. 하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법률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과정을 쭉 썼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이 계약금을 주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고,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의무 부담 행위이다. 이렇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아직 뭔가 남아있으면 다 그것을 뭐란다? 채권행위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 부담은 누가 하냐? 이것은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요? 무권리자요. 무권리자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권리자도.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요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채권행위를 뭘 얘기한다? 계약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몇 가지를 암기하라고 반드시. 우리가 채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매매, 그 다음 뭐 교환, 증여, 이것은 소유권이 이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차관계, 대차관계,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대차관계, 그 다음에 뭐다? 도급이 있단 말이에요. 도급.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대차관계죠. 그 다음에 도급.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는 소유권이 이전하는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슨 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고, 이런 것들 하면 다 뭐가 남는다?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여기 한번 봐봐요. 채권행위 뭘 얘기한다? 무슨 계약을 찾으라 이 말이죠. 계약을 찾아라.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찾으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요 교환이 있네. 교환이 있네. 여기 임대차가 있네. 임대차가 있네요. 알겠죠? 여기 또 뭐가 있다?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거든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무슨 이제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교환, 임대차, 예약, 채권행위, 이것은 채권행위고,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고, 다른 말로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등기 서류 주는 건 뭐예요?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 주는 건 뭐죠? 이제 이 물건 누구 거다? 너 거다. 이 말,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이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자, 처분행위는 무슨 문제가 없다?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물권행위, 처분행위,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물권행위가 뭐냐? 물권행위가 뭐고 처분행위는 뭐냐? 처분행위는 여기서는 처분 권한자만 할 수 있고요.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처분 권한이 뭐죠?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등기를. 그런데 여기서 물권행위가 뭐죠? 물권행위가 채권행위는 계약이잖아요. 물권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물권법을 보는 거예요. 물권법은 뭐냐면 우리가 본권을 보면요, 여기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제한 물권이 있잖아요. 제한 물권. 여기서 소유권이 이전하고요, 제한 물권이 설정되고 변경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 제한 물권이 설정, 변경, 소멸하는 것, 이걸 그냥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게 다 물권행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 물권이 설정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물권행위, 처분행위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도요?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말 그대로 물권행위는 아닌데 물권행위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채권양도. 딱 하나 알면 돼요. 채권양도. 알겠죠? 채무면제도 있어. 채무면제.
채무면제요. 채무면제인데 채권양도 채무 인수 아니에요. 인수는 계약이에요. 계약. 채무 인수는 아까 얘기했죠.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비교되는 것이 채무면제는 단독행위고 채무 인수는 뭐라고 그랬어?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은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라고. 채무면제가 처음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알겠죠? 조심해야 돼. 무조건 들이대면 안 돼. 알겠죠? 이번에 김은국이 또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들이대면 안 된다고. 자, 준물권행위. 아시겠죠?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다. 다시, 물권행위는 뭐라고? 물권행위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은 뭐라고? 이전하고. 제한물권은 어떻게 하고? 설정, 변경, 소멸. 그러니까 뭐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 세 가지만 알면 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른 거 심이 안 나오니까.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알겠죠? 그것을 무슨 행위를 한다? 물권행위. 그럼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는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 이 두 가지는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누가 한다? 처분 권한이 있는 자. 처분 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처분 권한을 뭐라고 한다?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문제를 한번 봤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여기 오면 여기 재밌는 말 나왔죠? 주택 분양 뭐라고 돼 있어? 주택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해? 계약이 중요한 거고. 채권 뭐? 양도. 분양 계약 채권 양도. 채권 양도. 이건 뭐다? 준물권행위고. 준물권행위. 이것은 뭐고? 채권행위고. 이건 채권행위고. 이것은 뭐고? 준물권행위고. 준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하고. 알겠죠? 여기는 의무부담은 무슨 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를 의무부담. 여기요? 여기 채권행위를 의무부담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말 자체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교환계약. 교환이죠. 교환은 뭐예요? 계약은 뭐예요? 채권. 교환은 뭐다? 계약이다. 계약은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가 지상권을 뭐 한다?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위다 써.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처분권한자. 처분권한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한 세트라고 그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트로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틀렸다? 아, 맞네요. 교환은 채권행위고 지상권 설정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맞는 말이죠. 자, 임대차. 자요, 이제 우리 이제 유상하고 무상을 또 이제 설명을 해요. 지금 이거 여기 나오는 부분은 다 어느 부분하고 다 연결되냐. 민총이 그랬어요. 채권법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민총과 채권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하고 특별법 같이 하면 돼요. 여기 무상행위가 있고 유상이 있죠. 유상은 뭐냐? 유상은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요, 나한테 커피 한 잔을 사주죠. 그래서 내가 미안했어요. 나도 뭐 하나 귤 하나 줬단 말이죠. 그럼 커피의 대가로 귤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알겠죠? 근데 대가성이 있으면 무조건 유상이에요. 대가성이 있으면요. 여기서요, 옷을 하나 벗어줬더니 이쪽에서도요, 자기도 그럼 그 대가로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나도 옷을 하나 주겠다. 또 옷을 벗어줘요.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이죠. 교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환 같은 것은 뭐다? 유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 유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유상 계약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무상 계약이 있고요. 여기는 쌍무 계약이 있고요. 여기는 편무 계약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편무 계약 이렇게. 그러면 유상이고 여기는 쌍무잖아요. 그럼 유상하고 쌍무니까 유상계약은 모두가 쌍무고 쌍무는 모두가 유상이에요. 쌍무는 뭐냐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강의를 들으려면 수강료를 내야 되잖아요. 학원은 수강료를 받으면 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학원은 쌍무계약이에요. 동시에 여러분과 학원은 유상계약이에요. 강의를 듣는 대가로 수강료를 지급하고 수강료를 받는 대가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는요, 같이 뭐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다른 대가를 바라 안 바라? 바라지 않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자기 집에 뭐가 남으니까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주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반대를 줘, 안 줘? 안 주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무죠. 한 사람만 의무로 부담하니까. 자, 그러면요,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인데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기 현상 광고예요. 그럼 현상 광고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에요. 계약에는 뭐를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상 광고는 뭐다? 계약이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상 광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만약에 현상 광고가 없으면요,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현상 광고 때문에요,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항상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현상 광고 때문에요, 이건 그림은 암기해야 돼. 그림에서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현상 광고 때문에요.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왜요? 현상 광고는 무상인데 뭐다? 유상이니까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위험부담. 이것은 쌍무계약에만 있고 편무계약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유상계약에는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왜? 유상이면서 편무인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다? 현상광고죠. 현상광고는 편무니까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됐죠? 자, 무상계약에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증여하고 뭐하고? 사용대차. 그래서 증여하고 사용대차요. 이 증여와 사용대차는 뭐다? 무상편무죠. 무상편무. 그 다음에 무슨 계약이다? 낙성. 그래서 불요식이죠. 불요식이 뭐다? 일정한 방식을 유효한다, 유효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과 비교되는 게 뭐가 있다? 요식이죠. 요식. 이것은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특별 성립 요건, 이것은 요식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이잖아.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낙성 계약과 비교된 게 뭐가 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이 있다. 요물 계약이요. 그래서 낙성 계약하고 비교되는 게 요물 계약이죠. 요물. 그럼 요물 계약은 뭐가 있어요? 요물 계약은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죠.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런데 여기서 또 이 계약금하고 보증금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또 뭐가 하나 더 붙는다? 환매 특약이 하나 더 붙죠. 그래서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이 말은 뭐냐? 요물이란 것은 승낙만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요, 승낙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 물건을 줘야 된다. 물건. 요물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낙성 불요식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칙은 무상인데요. 원칙은 무상인데요. 그 다음에 예외 합의로 유상인 것이 있죠. 알겠죠? 이것은 뭐가 있죠? 소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위임하고요. 그 다음에 임치. 물론 종신정급이 있는데 그것은요,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종신보험 같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 연금제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원칙은 무상이다.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돈 빌려준 거죠? 무이자는 무상편무예요. 이자부는요, 유상쌍매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상인 것이 있죠, 유상인 것은 뭐가 있다?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하고. 가장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죠, 지금. 물론 환매도 들어가긴 하지만, 환매는 매매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알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우리 시험 범위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주로요. 그래서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는 유상이면서 쌍무계약이고. 봐봐.
매매를 뭐라 한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증여는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무이자 소비대차는요, 무이자 소비대차죠? 무이자죠? 무이자는 뭐다? 그것은 무이자니까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나중에요, 채권법 하면 이 그림이 있으니까 그대로 암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별것도 아니죠? 자, 임대차는 봐봐. 임대차죠. 여기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상, 그러면 틀렸죠? 알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유상이라고 해야 되고요. 증여는 뭐죠? 증여? 증여는 증여하고 사용대차를 무조건 남겨야 돼. 증여와 사용대차는 뭐다? 무상, 편무죠. 유상이 아니고 무상, 편무 계약이다. 무상, 편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무상 계약하고 여기 유상 계약이 있고 쌍무 계약이 있고 무슨 계약이 있다? 편무 계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채권법에 가면 그림이 다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8번 한번 봐봐요. 28번은 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28번은 뭐냐면 이게 왜 우리 시험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29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물론 이게 뭔지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요 기초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 것이요 지문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요 성관주의 의무죠. 성관주의 의무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하고 성관주의 의무는 다른데 여러분 남의 물건을 빌려왔어. 그럼 빌려와가지고 물건을 보관할 때 남의 물건이잖아요. 내 것처럼 아무 데나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요 내 것이나 내 자식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여러분 내가 내 차를 가져왔으면 딱지 떼면 어때요? 아무 데나 잠깐 급하면요 딱지를 안 떼면 좋고 떼면 어쩔 수 없고 하면서 바퀴다 댔죠. 주차할 수 있어 없어? 있지만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와가지고 딱지 끌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것은 주차장에 꼭 주차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예요. 성관주의 의무는요 좀 더 신중을 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성관주의 의무를 이것을 추상적 경과실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가 경과실 이렇게. 이런 혹시 고의과실 들어봤죠? 고의과실 할 때 과실이 바로 추상적 경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과실은 중장과실이고 경과실 이렇게요. 그런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이것을 구체적 경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의미 있는 것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예요.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를 선관주의 의무다 이렇게. 선량한 관리자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추상적 경과실 우리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잘 보면 우리가 남의 거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관주의 의무. 자기 거면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죠. 구체적이죠. 봐. 임차인 남의 거 빌렸죠. 전세권자, 유치권자 남의 거죠. 그러면 점유 매개관계에 의한 직접점이자 누구죠? 점유 매개관계가 직접점이죠.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는 점유 매개관계 아니에요? 점유 매개가 뭐예요? 임대차죠. 임대차. 직접점이가 누구죠? 임차인이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 데나 보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소유권자, 소유자 자기 거죠. 또는 상속재산이라든가 자기 자식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보존하면 돼. 왜?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결국 누구 것이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 멋대로 보관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남의 것을. 그럴 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물건이다. 그럼 자기 멋대로 보관하면 되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요 갑자기 하나 나와가지고요 사실 이것은 주의 의무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면 뒤에 가면 불법행위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법은 아닌데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사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시험을 보면, 물론 뭐 이게 민법의 행위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무튼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목적의 이제 가능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면요, 목적의 가능성은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보면 몇 번이죠? 보면 29번부터인가요? 자, 이러면 29번부터는 여기는 이제 봐봐요. 잠깐 정리를 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성립 요건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립 요건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에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뭘 묻죠? 성립 요건을 물을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뭐죠?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효력 요건에 대해서 주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효력 요건은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니까, 성립조차 안 하는 불성립에는 효력이란 말을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특히요 우리가 착오의 문제 이런 것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일반적은 당사자와 목적과 뭐가 있어? 의사표시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당사자에선 권리 능력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당사자를 권리 능력이 없다. 나는 그냥 사망이라만 써놨죠. 그건 다른 책에 보면 사망한 사람하고 계약은 무효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사망한 사람은 처음부터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란 말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튼 예전부터 누군가가요 책을 처음 했을 때 뭐 한 50년 60년 때 일본 책을 그대로 빽빽이 다 쓸 때요 권리 능력은 효력 요건에 집어넣어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죽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을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권리 능력은 의미가 없어. 아시겠죠? 뭐만 보는다?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다?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다? 취소. 취소는 현재 유효다 무효다? 유효. 언제 보면 무효가 된다? 취소해야 무효가 돼.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 무효?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목적이죠. 목적은 순서대로 뭐를 한다?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었는데, 이 순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결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의 순서대로 따져야 되는데, 이 따지는 것을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이죠. 여기서 비진이하고 통정은 뭐가 될 수 있다? 무효. 착오, 사기강박은 뭐가 될 수 있다? 취소 이렇게. 특히 착오는 무슨 요건에 있는 것이다? 성립이다, 효력이다. 착오는 효력 요건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효력. 성립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특별 효력 요건은 우리 시험에 지금 최근에 다른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말은 일반적 효력 요건을 찾아라. 일반적이 뭐죠? 의상력이 있을 것, 행위능력이 있을 것,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여기까지가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특별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 대리부터 나와. 대리 밑으로. 그 다음이 다 특별이에요.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 무효 취소할 때 허가 없으면 무효죠. 허가가 있을 것, 조건 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다시 대리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 다섯 가지를 기본적으로 뭘 한다? 특별 효력 요건이고,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다? 일반적 효력 요건. 그래서 시험에 적법성이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적법성.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던 이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있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원래 이제 우리 시험범이고요. 이 전에 것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지식을 지금부터 쌓은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요 여기 적법성부터 이제 가능성 있죠. 가능성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